AP 미적분학 캘큘러스 수업을 하게 된 박현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영상으로 선생님 모습을 한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직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박진호 부장님 말씀으로는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황이 좀 더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면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선생님 그때까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선 당분간은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고 과제도 병행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여건이 되는 대로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토마스 캘큘러스 14판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교재를 편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는 구글 클래스룸에 다 올라가 있죠. 자, 선생님이 올린 교재는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 전까지 해당되는 2, 3, 4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1, 5, 6은 아마 박연미 선생님께서 하실 것 같고요. 자세한 평가와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 교실에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온라인 계약 시기에 영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캘큘러스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미적분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적분을 또 배웠는데 대학 미적분을 왜 또 배우는 건가? 그냥 AP 과정을 떠나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대입이나 입시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대학 과정을 선수 이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에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선 여러분들 대입이나 입시와 관련된 도움을 우선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학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대입과 입시와 관련된 특히 여러분들 논술과 관련된 얘기를 선생님 간혹가다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적분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캘큘러스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미적분학은 직관적인 얘기인데 이 대학 미적분학 캘큘러스라고 하면 얘를 직관에서 더 넘어가서 구체적인 과정과 이 구체적인 과정을 수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뒤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수식이라 하면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부등식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개념에서 구체적이고 수식을 활용한 거. 구체적인 어떤 수식?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직관적인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극한에 대한 개념인데, 결국엔 뭐냐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극한값 L을 극한값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고교 과정에서는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x가 c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도 어떤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미적분학에서는 이런 가까워진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잘 짚어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교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한 그게 대학 입시와 논술에서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선생님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이죠. 자, 이거 극한값 우리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가 왜 0으로 가냐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죠? 아, 얘는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1,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이렇게 계속하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게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0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고교 수준에서의 극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얘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죠? 물론 얘 극한값이 2분의 1인 건 다 알고 있지만 얘를 좀 더 가다듬어서 설명하면 여기 있는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누면 n분의 1 더하기 2분의 n분의 1 더하기 1에 리미트를 붙이잖아. 그때 여기 있는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 쪼개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이거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얘와 같아. 즉 극한을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쪼개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라고 하면
이거 당연한 건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직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라는 게 이번 캘큘러스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자, 얘에 대한 극한값 여러분들 논술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 만나면 얘는 극한값이 0이야. 얘가 왜 0이죠? 자, 얘가 왜 0인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수함수가 여기 있는 다항함수보다 더 빨리 증가해 또는 더 힘이 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얘기가 굉장히 수학적이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x를 그래프로 그리면 x는 이렇게 되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더 빨리 증가해.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 물론이 더 세다라는 것보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만 솔직히 얘도 그림으로 설명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즉 직관적으로 설명한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수식으로 설명해 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얘를 직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 즉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맥락을 한번 설명할 테니까요.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극한 과정은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이미 다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갈게 for every에 대해서 there exists 어떤 입실론,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한다. 그때 자,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 단순히 가까이 간다라는 직관적인 설명에서 벗어나서 극한을 여기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수식 중에서 어떤 수식? 여기 있는 부등식을 통해서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극한, 즉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의 입실론이란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우리가 한다는 게 대학 미적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요. 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2주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걸 다시 강조하고 싶냐면 수능 문제에서는 그냥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묻고 있어. 그냥 값만 묻고 있어. 값이 뭐야? 여기 있는 값만 우리가 잘 골라주면 되겠죠? 자, 얘가 작년 9월 모의평가야. 수능에 준한 9월 모의평가. 근데 봐. 얘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서 얘는 포스텍 기출문제고 뭐 카이스트 기출문제, 카이스트 기출문제. 선생님 여기 있는 교재에도 뭐 서울대 기출문제나 한양대, 성균관대 포스텍 기출문제를 많이 달았거든요. 여기도 봐. 유즈, 입실론 델타 테크닉이라는 얘기는 뭐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얘를 쇼델타라는 얘기야. 보이라는 얘기야. 즉 여기 있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수능 문제에서 넘어가서 이 값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쇼델 보이라는 얘기. 자, 얘도 쇼델 0인 건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값 찾는 건 이미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넘어가는 얘기란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죠? 여기도 맞죠. 극한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라. 여기도 에빌레이트 이거 설명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 요구하는 과정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 즉 과정에 대한 서술. 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는 거랑 맞닿아 있는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1학기 동안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2.1은 선생님이 생략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2.2에 있는 극한값의 성질. 자, 극한값의 성질인데 극한값의 성질에서 더한 거, 뺀 거, 뭐 상수배한 거, 프로덕트, 뭐 쿼션트, 파워, 루트. 자, 이거 다 생략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극한값의 성질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6개의 TF 판정 문제를 냈는데 자,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발례를 제시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6개의 명제에 대한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겠거든요. 선생님 지금 영상을 설명할 건데 지금 여기서 정지시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 있는 극한값의 성질의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아, 그러면 얘랑 같아질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 자, 얘가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발레를 얘기하는 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얘 틀렸어요. 틀리다는 얘기는 뭐야? 발레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발레를 각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발레를 선생님이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1. x가 0보다 클 때는 1을 갖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함수를 깎는 fx를 생각하자. 자, gx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0이라는 함수 값을 갖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값을 갖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그때 fx와 gx를 합하면 전 구간에서 얘는 항상 상수함수 0이야. 즉 0 근처에서 fx와 gx의 극한이 0으로 존재하는데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gx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틀린 명제가 된다는 얘기지. 자, 선생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관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얘는 참이어야 돼. 왜? 리미트는 더하기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1번이 왜 틀렸냐면 즉 어떤 가정이 부족하냐면 자, 선생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3 친구들 굉장히 많이 설명해보면 얘를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극한값의 성질을 쓰려면 항상 하려는 fx와 gx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여기서는 fx, gx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 여기 가정이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없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항상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레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극한값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극한값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극한값의 존재성이 이선 가정이 돼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명제는 뭐냐면 얘가 이 값이 존재하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거짓입니다. 자, 얘의 거짓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해보고 각자를 발레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발레를 만들면 여기 있는 명제를 어떻게 수정해야 이 명제가 참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서 사진 파일이든 스캔 파일이든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명제는 어떻게 될까? 3번 명제. 3번 명제는 참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존재하면 선생님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지? 여기 있는 극한값 성질을 설명하려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랬지. 자, 여기는 되게 아트. 존재한대. 뭐가? 이렇게 생긴 극한과 이렇게 생긴 극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극한을 대수적으로 계산해서 gx를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과정을 얘를 통째로 hx라고 하자라고 돼 있죠. hx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돼? 이 gx라는 거는 hx에서 fx를 빼면 되는데 왜? 여기서 fx 빼면 gx가 남죠? 근데 여기 있는 극한 hx 극한도 존재해. 얘 fx도 극한이 존재해. 그러면 각각 극한이 존재하면 빼면 그 뺀 것의 극한도 존재한다 라는 게 여기 있는 위의 극한값의 성질의 정확한 스테이트예요. 오케이. 3번도 참입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될까? 4번은 여기 있는 절대값이 0으로 가니까 이 절대값 안도 그러니까 fx가 L과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 자, 얘는 어때요?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야, 얘는 참이에요. 왜냐면 왠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 더군다나 얘는 역도 참이에요. 즉 얘는 필충인 명제거든요. 근데 얘를 직관적인 수준에서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증명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조임 정리란 걸 이용해서 얘를 실제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과 6번은 어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번과 6번은 참인데 fx가 0 근처에서 극한 L로 가까이 갈 때 0 근처에서 x세제곱도 0 근처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럼 얘는 왠지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0 근처로 가까이 갈 때 여기 있는 sin x가 0 근처로 가니까 얘도 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론적으로 아까 참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를 직관적으로 설명한 것에서 넘어가서 수식. 선생님 무슨 수식? 결국에는 부등식이 관건이라 그랬죠?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자, 얘는 선생님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다음 주차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6개의 명제를 주어진 극한값의 성질과 비교해서 정리해두면